유럽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이슬비 때문인지 공항 로비는 유난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각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자동 출국 게이트 줄에 섰습니다. 그날 제가 들고 있던 건 평범한 캐리어 하나와 대한민국 전자여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여권을 꺼내 자동 게이트에 올리고 생체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올리는 평범한 절차.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몇 초 만에 문이 삑 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앞서 있던 유럽인 한 명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참이나 걸렸고 그 다음 사람도 스캔이 되지 않아 다시 줄을 서야 했던 걸 보았기에 제 차례가 이렇게 순식간에 끝난 게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벌써 끝난 거야? 주위를 둘러보니 저를 지켜보던 몇몇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러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벨기에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권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일반 시민용 여권이 맞나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여권은 처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한국의 일반 전자여권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여권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한 재질의 데이터 페이지, 마치 플라스틱처럼 느껴지는 커버, 정밀하게 새겨진 홀로그램과 레이저 각인, 그리고 페이지 사이에 내장된 전자칩이 스캔과 동시에 순식간에 인증을 마쳤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듯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듯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에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여권은 드물어요. 디자인도 보안 수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여권은 우리가 2021년부터 새로 도입한 차세대 전자여권이에요. 종이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 훨씬 튼튼하고 위조 방지 기능이 뛰어나며 정보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어 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보안 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가 여권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린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여권조차도 기술이 앞서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출국 심사를 마치러 온 것뿐인데 제가 가진 이 파란 책자 하나로 인해 한 나라의 시스템이, 기술력이, 그리고 신뢰가 인정받는 장면을 눈앞에서 마주한 거였어요. 게이트를 지나 커피를 사러 들른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아까 자동 게이트에서 엄청 빠르게 통과하셔서 직원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여권이 꽤 잘 만든 편이라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나라 같아요. 한국은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나와요. 기술도 문화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때만큼은 제 손에 들려있던 여권이 마치 작은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단지 제 신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 쌓아온 신뢰,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증명이구나. 그리고 그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보낸 출장 기간 동안 저는 이 작은 파란색 책자가 단순히 공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될 테니까요. 제가 벨기에를 방문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을 벨기에 정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죠. 컨퍼런스에서의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다음 날 벨기에의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벨기에의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건물은 역사적인 외관을 자랑하며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처리 방식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종이 서류를 사용하며 컴퓨터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보였습니다. 회의 중 한 벨기에 공무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벨기에 측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식사 문화는 코스 요리가 일반적이어서 식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차와 피로로 인해 식사를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메인 코스가 끝난 후 저는 디저트를 생략하고 먼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벨기에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함께 식사를 마치는 것이 예의입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리에 앉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벨기에의 IT 기업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육과 인프라의 조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보기술 교육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놀라워하며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중 벨기에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티켓 발권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도 부족하여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현지인의 도움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일정으로 벨기에의 한 대학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은 열정적으로 경청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이 대답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벨기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 땐 몰랐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여권 재발급, 클릭 몇 번으로 완료되는 주민등록등본 출력, 민원24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이 모든 것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요. 우리에겐 그저 당연한 일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벨기에에서의 경험은 그 일상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파란색 책자,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권이 단지 출입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배려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저는 자동 입국 게이트에 여권을 넣었습니다. 이젠 익숙한 과정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게이트가 순식간에 열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통과했죠. 뒤에 서 있던 외국인 여행자가 놀란 듯 묻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한국에선 이게 일상이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일상 속 위대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 뒤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국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기술자들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라도 스스로 자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권을 품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사정을 조금 더 알려줘야겠다고. 외국인들이 겉으로 보는 기술의 화려함 너머에 있는 우리의 철학과 마인드, 일하는 문화, 시민의식, 그 모든 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라는 거요. 그렇게 제 여권은 또 한 번의 여행을 마쳤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시작된 자부심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애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복귀 일주일 후 한 통의 이메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벨기에 측 기술 담당자 중 한 명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그들은 말로만 듣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보고 그 철학과 기술을 피부로 느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며칠 뒤 서울역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기술자 담당자 폴은 짙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마치 수학여행을 온 학생처럼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나라 정말 대단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얼마나 진짜인지 오늘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인근의 공공민원센터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입장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민원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별도의 대기도 직원과의 대화도 없이 단 2분 만에 서류가 출력되었습니다. 폴은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가 한국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이네요. 직원들도 지나치게 친절하고 시스템도 너무 매끄럽고 솔직히 약간 연출된 느낌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연출로 보았다니 마치 우리의 삶 자체가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닙니다. 저희에겐 평범한 일상이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100% 납득한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점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저희는 불고기 정식과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직원은 금방 준비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다시 5분이 더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늦게 온 옆 테이블에는 같은 메뉴가 먼저 나갔습니다. 폴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빠르다더니 이건 실망이군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지만 동시에 한국을 너무 단면적으로 평가하는 듯해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계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주문을 받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 테이블에 먼저 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하셨을 테니 오늘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폴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무료로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요.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책임지는 건 저희 몫입니다.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폴은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는 어디에서나 발생하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책임을 지는 문화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신뢰를 지켜가는 나라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오전에는 조금 오만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모든 게 준비된 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생활의 철학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국을 2번 배웠습니다. 하나는 기술로, 다른 하나는 태도로요.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빨라야 했던 건가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거든요. 전쟁, 가난,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린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기술을 낳았고 기술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폴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라 빠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였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마음속 깊이 뭔가가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여권 기술에서 시작된 자부심은 이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이어지는 깊은 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폴이 한국을 떠나던 날 아침,
저는 공항에 그를 배웅하러 갔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며칠 전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라기보다는 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 속도, 시스템 그것도 인상 깊었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 그 속에 숨은 철학, 그리고 책임지려는 태도, 그게 정말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폴은 진짜 한국을 봤고 진짜 한국인을 만났으며 진짜 한국의 마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 개찰구를 통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영무원. 모든 게 전과 똑같았지만 왠지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폴이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엔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 실수를 감싸는 문화가 있고 불편을 참지 않으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국인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던 한국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준 말이었죠. 그날 저는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 출장용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파란색 책자. 몇 날 며칠 동안 저와 함께했던 그 여권을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상단에 새겨진 그 문구는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자는 단지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한 신분 확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저라는 개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문화를 품고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의 신뢰를 대표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작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여권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왔습니다. 때로는 대충 던지듯 가방에 넣었고 때로는 유효기간조차 잊고 있었죠. 하지만 벨기에에서의 경험, 그리고 폴과의 여정은 이 작은 책자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여권이 너무 견고하고 완벽해서 처음엔 진짜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만든 것이었네요.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여권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늘 나아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스문의 시간 내 여권 재발급, 모바일 민원 처리, 지하철 1분 간격 운행, 병원 예약부터 처방약까지 연결된 디지털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해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전쟁터 같은 20세기를 지나왔고 그 속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신뢰받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걸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영무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공공기관 키오스크 앞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어르신의 손끝도, 식당에서 조용히 사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도 더 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엔 매일같이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대한민국을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결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여권을 들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여권은 우리 모두가 만든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하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어떤 부분에 감사할 마음을 품어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미래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